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남해안 일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울산 앞바다를 통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정부도 신속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손에 장악이 됐다. 따라서 민주당 자체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사법 처리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토치카, 요새화돼 가지고 170명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그 요새의 병졸로 꼼짝없이 이재명 대표가 시키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게 과연 정당이고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며 이런 제1야당이 존재하는 이 국회를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끝내고 나서 오후에 드디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무슨 결의를 했느냐, 오늘 9월 6일 중앙지방검찰청의 소환 출두 요구를 받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의원총회 결의로 불출석을 결의했다. 출석하지 마라, 출석하지 않겠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지 마십시오. 왜 출석합니까? 무고한 혐의를 덮어씌우는 검찰에 왜 출두합니까? 이런 의미가. 두 번째로는 검찰과 정권을 향해서 정치 보복이다. 허무맹랑한 일로 김건희 사건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왜 이재명 대표만 오게 하느냐. 그런 양면의 뜻을 두고 출석 거부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10가지가 넘는 사법처리 대상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경미한 것이 오늘 출석 요구를 받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앞으로 순차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면 구인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그 다음에 기소되는 사건은 법원에서 법정 구속 사퇴, 이런 게 줄줄이 예견되는데, 그때마다 이 의원총회는 그것을 전부 부정하는 결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거기에 골몰하고, 그런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연의 임무를 국민대표자 회의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민생 문제를 다루고 국사를 제대로 다루겠느냐, 저는 그 점을 우려해가지고 통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된 직후에 한 첫째 조치가 당사를 개방하겠다, 누구에게도. 그 다음에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 그거 공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당사도 방문하고, 그리고 관심사하게 돼서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글자도 보내고, 이런 좋은 뜻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개딸들을 동원해갖고 이재명 대표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그의 신결을 건드리는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고 두들겨 패라, 이런 조치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당비를 월 1,000원씩 6개월인가를 내면 그게 권리당원이 되어가지고 전당대 구성원이 되고 투표권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개딸들의 범위를 지금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확대하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전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건 실패했지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존재라는 것은 아주 왜소하게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이게 권리당원을 확대한 이 개딸들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수시로 이재명의 돌격 부대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감시 공격하는 이 부대로 활용하겠다. 지금 양 거대 정당의 그 정당 운영비로는 이 국고가 보조되고 있는데, 이게 권리당원들이 내는 돈이라고 하는 게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운영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그리고 개딸들을 1,000원씩 내게 한 그 명분으로 이를 확대해가지고 완전히 히틀러가 나치스의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포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주눅이 들게 해서
수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14년 동안 총통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해 가지고 결국은 독일이 패망되고 폐허가 된 그 전철을 밟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힘당의 현재 모습도 또 다른 의미에서 정당으로서 재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란 자가 자기 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태연히 하고, 그리고 지금은 빙빙 외곽을 돌면서 계속해서 총질을 하는데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양두구역이다, 무슨 절대권자다, 독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이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 자신만만 온갖 군데 가서 양 똥오줌을 양 당사에다가 퍼붓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핵폭탄을 계속 날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당도 민주당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이것과 동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헌법 정신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헌법 8조에 정당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정당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 소속이 어야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정당 소속이 어야 그 당의 공천을 받아야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정당 국가가 아닙니다. 전부 무소속이 가능합니다. 무당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 때는 헌법 8조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당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 8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위배할 때는 정당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제소를 할 수 있다. 통진당이 해산된 게 이 조항에 따라서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 아니다, 친북적이다, 그냥 김정은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해산 제소에서 해산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친김정은 노선을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이사를 수렴한 필요한 조직이 되는데, 국민의 정치이사를 수렴한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국회의원 당원마저도 그의 병졸이나 졸개가 되는 이런 정당 조직과 이런 정당의 활동은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한 조직으로서 기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건 국민의힘당도 지금 똑같아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정당 해산 사유가 양쪽에 다 발생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발생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당 해산 제소를 헌법위원회에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해산 제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도 해산 제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그 말 안 들을 때는 해산을 하고 제소를 하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능하겠느냐? 현재로서는 이게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대로 방치해 가면 민주당은 이제 다음 총선거까지 공천권을 쥐게 된 이재명 대표의 이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170명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어제 불출석 결의한 그 이상의 짓도 이 민주당은 할 것 같고, 국민의힘당도 이대로 가면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무슨 망동을 계속 하는지, 그게 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득을 보고,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자들이 이준석을 부추기고 망동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되고 해산돼야 됩니다. 그러면 박찬종 씨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있어요. 미국의 모델, 그리고 프랑스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중앙당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없습니다. 중앙당에 총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중앙당에서 조직에서 지방당의 조직이 있고, 그 명령에 따르고, 그리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냐? 국회 중심이 되게, 원내 중심이 되게. 그럼 그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중앙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각 지역구에서 자발적인 당원과 자발적으로 그 후보를 추천하는데 이렇게 신청한 그 주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로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 각 정당의 기본적 이념에 맞는 이 개파는 그것대로 별도로 존재하면서 독자성을 살려가는 이런 정당 중심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중심의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의 공천권은 지금처럼 개딸들 의도적으로 월 1,000원씩 내고 6개월 돼가지고 전부 이 권리당원에 권한을 줘가지고 그들이 패거리적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하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자신이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자가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또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자기를 지지할 집단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또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도 어렵다. 그럼 현행대로 가면 또 이게 이렇게 된다. 이 짓거리를 우리를 보고 있다. 허망한 일 같지만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정치꾼, 정치 기술자들이 국민을 편가르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 공천권을 횡포적으로 남용하고 하는 이런 짓거리 속에서도 국민이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게. 지금 제 이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가 없는 아주 허황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게 지역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의 난폭한 행동과 그 언어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중심을 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의 긴 미래에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미래까지 이게 바로 되겠느냐 하는 황망한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도 국민인 우리가 정신 차릴 수밖에 없다. 이걸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